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입니다. 중등 과정에서 부등식은 우리가 1차 부등식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부등식이 하나 더 늘어서 공통 범위를 찾는 연립 부등식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다면, 자, 고등 과정에서 얘기하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우리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 2차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2차식을 y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자체를 y라고 이렇게 두어 본다면 그러면 바로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도록,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두 근을 갖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y가 0일 때 x값이 최소한 2개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2개 나올 수 있도록 그렸습니다. 이때 x축과의 교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놨는데요. 만약에 판별식이 0과 같다면, 즉 y가 0일 때 x값이 단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경우로 바로 x축과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 x축과 접하는 바로 그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둬도 되고요. 어쨌든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때 2차식이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y입니다. y가 0보다 큰 부분은 y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요. 바로 알파보다 위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은요. 모두 다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의 그래프도 모든 점들이 y값이 0보다 큽니다. 이것을 범위로 나타내고 나니까요. x는 알파보다 작다.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요. 0보다 큰 부분인데 0과 같은 순간까지 포함한다면 알파일 때, 베타일 때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y가 0보다 작을 때의 해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아랫부분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자, 요 부분. 여기를 나타내는 x범위는 바로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즉 0일 때도 포함되는 경우예요. y가 0일 때도 포함된다 그러면 y가 0일 때는 알파와 베타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경계는 누가 되냐면 y가 0일 때, 즉 x축과의 교점을 경계로 해서 이거보다 왼쪽이냐 아니면 요거 사이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0과 같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판별식이 0과 같다라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y가 0보다 클 때는, 즉 x가 알파만 아니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0보다 커요. 딱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x값이 알파일 때 그 순간 딱 한 번만 바로 이 함수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알파만 아닌 모든 실수,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범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x는 알파보다 작다. 자,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 다 0보다 커요. 이쪽은 다 0보다 크고 같은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값이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다 되겠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있나요?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해가 없다.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 없는데요.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x가 알파일 때 딱 그 한순간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과 만나지 않을 때거든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를 보면서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얘기해 보면요. 네, 여기는 어느 점이나 어느 점을 잡아도 y값, 함수값이 언제나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네, 어떤 점을 잡아도 함수값은 언제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실수.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있을까요? 0보다 작을 때. 어떤 값을 잡아도요.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해가 없다. 또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 0과 같은 순간도 없죠. 접하지도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함수값이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네,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요. 부등식을 풀으라는 건 x의 범위 또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얘는 인수분해에서요. 만약에 좌변이 0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x-6, x-2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좌변이 0이 되는 순간은 x가 2일 때랑 6일 때 이렇게 두 번 있거든요. 짜라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에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될 건데 이때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0과 같을 땐 2일 때 0과 같은데 그거보다 클 때 6일 때 0과 같은데 6보다 클 때 그렇죠. 이렇게 두 부분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번 인수분해 봤더니 x 플러스 6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확실하고요.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에서 한 번, 마이너스 6에서 한 번 이렇게 나타내질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게 0보다 작은 부분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땐 이 밑에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일 때는 포함하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요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6이 왼쪽, 마이너스 2가 오른쪽 이렇게. 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일 때는요. 0과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려줄 때는 요렇게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범위로 나타내고 나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 인수분해 봤더니요. x-5에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1하고 5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렸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과 같을 때는 1과 5일 때 0과 같아요. 0보다 클 때는 그쵸. 이 윗부분일 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타내 보면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x,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x가 4일 때 0이 돼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프 그렸어요. 근데 바로 이 함수값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0인 순간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4일 때 0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도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2차 부등식 나왔으면 일단 인수분해를 합니다.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일단 0이 되는 경계값을 기준으로요. 바로 이렇게 바깥 부분입니다. 바깥 부분.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1일 때와 5일 때가 있죠.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차이점 뭐만 있냐면요. 등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가 없어요. 얘는 등호가 있죠. 얘도 등호가 있어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가 0일 때 경계값보다 바깥쪽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수직선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0 만드는 경계값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안쪽 부분이 해가 됩니다. 여기는 어때요? 경계값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잖아요. 그럼 이 안쪽 부분이 해당 범위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 등호가 없지요. 등호가 있으면 경계도 포함될 뿐. 보세요. 등호가 있으니까 우리 경계들도 포함됐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차식이 0보다 크면요. 바깥쪽 범위. 2차식이 0보다 크면 바깥쪽 범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요. 안쪽 범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안쪽 범위. 단, 전제는 2차 계수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차 계수가 음수라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일단 2차 계수가 양수란 전제를 놓고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는데요. 아까 어느 부분이 다르냐 하면 2차 계수가 음수인 상태예요. 이럴 때는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보세요.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든다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대신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프로 보면 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0이 될 때 x값은 마이너스 1과 3인데 그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아래쪽인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보다 작을 때는 경계값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면요. 지금 여기는 2차 계수가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요. 2차 계수가 양수인 형태가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쵸? 그러면 좌변이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게다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과 2분의 1. x축과 만날 때의 그 교점의 좌표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0보다 큰 부분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것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경계값이 0이 될 때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놓고 0보다 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경계보다 바깥쪽 부분을 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매번 그래프 그릴 수 없으니까요. 0보다 커? 바깥쪽. 0보다 작아? 안쪽. 이렇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반드시 2차 계수가 양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식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애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상상했을 때 일단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것이 0보다 작은 부분이면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x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요. 인수분해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건 2차 계수는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마침 2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다가 1, 즉 쓰나 마나예요. 만약에 2차 계수가 여기 3이 있었다면 우리도 여기다 3을 곱해줬을 겁니다. 됐죠? 아, 이런 식이었겠구나.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 b의 값은 얼마고 b는 1이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경계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일 때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물렁인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 식은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도록 즉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됐던 형태였던 거고요. 2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긴 똑같이 1. 2차 계수가 2였다면 우리도 앞에는 2를 붙여줬을 겁니다. 2차 계수가 얼마든지 간에 사실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2거나 3이거나 5거나 10이거나 상관없이 x축과의 교점은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요. 따라서 이때 b의 값은 5고 c의 값은 6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는요. 해를 보면서 거꾸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음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어떤 값을 잡아도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2차식을 y라고 하잖아요. 자, 이 2차식을 y라고 한다면 이 y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 모양을 할 때 2차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어떤 점을 잡아도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함수값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x축하고 닿으면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붕 떠줘야 돼요. x축과 만나지 않게 붕 떠줘야지 모든 점들이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 어느 한 점도 제외하지 않고. 그쵸? 아, 그러려니까 x축보다 이렇게 붕 뜨려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0보다 작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 되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k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런 2차 부등식입니다. 인수분해해봤더니 k-5,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되나요? 자,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계수가 1이에요. 이것이 0보다 작으려면 경계값보다 좌변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계값은 마이너스 3과 5가 있죠. 이거보다 안쪽 부분에 해당한다. 0보다 컸다면 바깥쪽 부분이다. 0보다 작다면 안쪽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K값이 이 범위가 돼야지만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보면요.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2차 계수가 일단 음수거든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차 계수가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죠.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됐어요. 모든 x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반드시 붕 떠야 됩니다. x축과 닿으면 닿는 순간 y값이 0이 돼요. 이거보다 이렇게 깔아앉으면요. 이 아랫부분은 다 함수값들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붕 뜨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식을 보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있어도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되니까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것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전개해 볼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b 0보다 작다. 보세요.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풀 때는요. 일단 2차 계수가 양수란 전제하에 봤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는 3k, 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되겠죠? 자, 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 좌변이 0이 될 수 있는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근데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면 경계값보다 바깥쪽 부분에 해당한다. 등호가 들어있다면 경계를 포함하면 되지만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또 k는 주인공은 k죠? 또는 k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요. 2차 부등식을 연립해서도 풀 수가 있거든요. 다음도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해가 없으면 해가 없다라고 써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는요. 두 2차 방정식을 각각 해를 구해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게 바로 두 2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바로 공통의 해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 다음에 자, 여기다가 플러스 1, 2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4, 3 요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8 마이너스 3으로 플러스 5가 되겠죠? 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됐죠? 2차 계수가 양수인 상태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경계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0 만들 수 있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4하고 2분의 3이거든요. 보세요. 바깥쪽입니다. 대신에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부등식을 구해볼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경계값이 일단 0이 될 수 있는 경계값은 마이너스 2하고 4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4다.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 뭐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4는 한 이쯤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은 거니까 안쪽 범위예요. 등호 없기 때문에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을 칠할 건데요. 이렇게 칠하고 봤더니 둘의 공통 범위가 있을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만 겹쳐요. 그래서 해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 보면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에 나올 해를 수직선에서 한번 표시해 보면 경계값은 마이너스 3과 2. 좌변을 0 만들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2가 있죠? 0보다 크다 이러니까 바깥쪽 부분. 이렇게 바깥쪽 부분 됐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부등식은요.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쪽 부분이에요. 경계값보다 안쪽 부분. 경계값은 마이너스 4와 3입니다. 마이너스 4와 3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아서요.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